돋보읽기 프로젝트 6편 음계 문제풀이 및 활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학습했었던 음계에 대해서 복습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 중 음계에 대해서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계란 음악에서 사용되는 음들을 차례대로 배열한 것이라고 했었죠. 음계는 시대, 민족, 작곡가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음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장음계와 단음계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장음계와 단음계에 대해서 학습했었죠? 그럼 장음계에 대해서 먼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반음과 온음입니다. 반음의 정의를 살펴보면 음정의 최소 단위입니다. 지금 화면에 표시된 음에서 반음이 올라가면 어떤 건반에 해당할까요? 네,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음들 중에서 위쪽에 있는 건반이겠죠. 그럼 건반에서 표시된 음에서 반음 내려간 건반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네, 가장 가까이 있는 건반들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건반에 해당하겠죠. 이처럼 반음은 음과 음 사이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거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음정의 최소 단위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온음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음이란 두 개의 반음을 가지는 음의 간격입니다. 지금 화면에 표시된 건반에서 온음이 올라가면 어떤 건반에 해당할까요? 네, 표시된 음에서 반음 두 개의 간격 위에 있는 음에 해당하겠죠. 이번에는 화면에 표시된 건반에서 온음 아래의 음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모두 잘 찾았겠죠? 이제 반음과 온음의 간격을 잘 기억하면서 음계를 복습해 봅시다. 우선 장음계의 정의를 살펴보면 3음과 4음, 7음과 8음 사이가 반음이고 나머지는 온음으로 이루어지는 음계입니다. 어떤 음에서 시작하든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음부터 8번째 음까지 쌓아줄 겁니다. 지금은 C 음부터 장음계를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숫자로 체크해 놓은 부분은 C부터 시작하는 장음계에 해당하는 음들입니다. 이 음계 구성음들 중에서 3음과 4음, 그리고 7음과 8음 사이가 반음인 것이 보이나요? 그리고 나머지 음들의 간격은 모두 온음이죠. 어떤 음에서 시작하든 이 간격을 지켜주면 장음계가 됩니다. 그리고 숫자로 1, 2, 3, 4, 5, 6, 7, 8이라고 쓰는 것 대신에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부른다고 했죠.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이탈리아어로 된 음이름이었는데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음이름으로 사용될 때는 고정적인 한 음에 이름이 붙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음의 간격을 알려주는 개이름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 위치가 어디든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단음계에 대해서 학습해 볼까요? 단음계의 정의를 살펴보면 2음과 3음, 5음과 6음 사이가 반음이고 나머지는 온음으로 이루어지는 음계입니다. 우리 장음계에 대해서 학습했으니까 이 말이 더 잘 이해가 되죠? 그럼 A음부터 단음계를 쌓아볼까요? 화면에 숫자가 적혀있는 음들은 A음부터 시작하는 단음계의 구성음입니다. 2음과 3음, 그리고 5음과 6음, 반음인 것이 보이죠? 그리고 나머지 음들은 모두 온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는 개를 개 이름으로 부를 때는 라시도레 미파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 이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한 번만 더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시음부터 시작하는 장음계의 구성음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위치와 일치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변화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D음부터 시작하는 장음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D음부터 장음계를 쌓아 올리면은 건반에 표시된 음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위치와 다르죠. 지금 화면에서 사용된 도레미파솔라시도는 개 이름입니다. 이름은 특정 음에 붙어있는 이름이지만 개 이름은 음계에서의 음의 간격과 음의 역할을 알려주는 개념입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기주도적 학습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1번 문제, 으뜸음을 보고 해당 으뜸음으로 시작하는 장음계를 건반에 표시하시오. 여러분, 으뜸음 기억하고 있나요? 으뜸음은 음계를 시작하는 음입니다. 따라서 으뜸음부터 장음계를 쌓아 올리면 되는 거죠. 그럼 문제 1번의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뜸음이 D음이네요. D음부터 장음계를 쌓아가면 됩니다. 우리 장음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죠? 네, 3음과 4음, 그리고 7음과 8음이 반음이고 나머지는 모두 5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음계입니다. 그럼 우리 D음부터 찾아보도록 합시다. D음은 어디에 있죠? 네, 건반에 숫자 1로 표시되어 있는 음이 D음입니다. 이 음에서 두 번째 음까지의 거리는 5음이죠. 그래서 반음 2개를 쌓아 올리면 두 번째 음이 나오겠죠. 2음과 3음의 간격도 5음이기 때문에 반음 2개의 거리 위에 세 번째 음이 나옵니다. 반면에 세 번째 음과 네 번째 음 사이는 반음 간격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거리 위에 네 번째 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4음과 5음의 간격 역시 5음이기 때문에 반음 2개를 쌓아 올린 위치에 다섯 번째 음이 나옵니다. 5음과 6음의 간격 역시 5음이므로 반음 2개를 쌓아 올려서 여섯 번째 음을 찾고요. 6음과 7음 간격도 5음이므로 반음 2개를 쌓아 올리면 됩니다. 마지막 7음과 8음은 반음 간격이죠.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음의 여덟 번째 음이 오게 됩니다. 문제의 정답은 화면과 같습니다. 문제 1번을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으뜸음이 F네요. F음이 어딘지 먼저 찾아볼까요? 모두 F음을 잘 찾았죠? 그럼 이제 3음과 4음, 7음과 8음 사이는 반음이고 나머지 음들의 간격은 5음 간격으로 음계를 쌓아 봅시다. 화면을 보면서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지금 화면에 표시된 음들이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이제 문제 1번의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뜸음이 G네요. 우리 이제 뭘 먼저 해야 되는지 알겠죠? 네, G음의 위치를 찾으면 됩니다.
모두 쥐음의 위치를 잘 찾았죠? 이제 장흥계를 쌓아봅시다. 화면을 보면서 답을 확인해 보세요. 지금 화면에 표시된 음들이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다음 음계에서 반음 관계를 찾아 표시하고 장음계와 단음계를 구별하여 적으시오. 여러분, 장음계는 3음과 4음, 그리고 7음과 8음 사이가 반음 관계였죠. 그리고 단음계는 2음과 3음, 그리고 5음과 6음 사이가 반음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제 2번의 1번 문제. 이 문제에서 표시된 음들의 간격을 구별하여 봅시다. 우선 1음과 2음의 관계는 반음이 2개 쌓여진 간격이라서 5음이 되겠죠. 다음으로 2음과 3음 간격은 반음이네요. 3음과 4음의 간격은 5음이고요. 4음과 5음의 간격 역시 5음이네요. 5음과 6음의 간격은 반음이고 6음과 7음의 간격은 5음이네요. 그리고 7음과 8음의 간격 역시 5음입니다. 그래서 반음을 찾아보면 2음과 3음, 그리고 5음과 6음이 되겠네요. 따라서 2음과 3음, 그리고 5음과 6음이 반음이고 나머지 음들의 간격은 모두 5음인 간음계가 되겠습니다. 문제 2번의 2번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 음들의 간격을 살펴볼까요? 네, 음들의 간격을 모두 표시해 보았는데요. 이 중에서 반음은 2음과 3음, 그리고 5음과 6음이죠. 따라서 이 음계는 단음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문제 2번의 3번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음들의 간격을 함께 표시해 봅시다. 음들의 간격을 모두 표시해 보았는데요. 이 중에서 반음은 3음과 4음, 그리고 7음과 8음이죠. 따라서 이 음계는 장음계에 해당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은 조금 복잡한 내용이 많았죠?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반복을 해야 된다는 것도 이제 잘 알고 있죠? 모두 반복하면서 이 내용을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